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자, 4주차 컴퓨터 활용 2차 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일 표본 카이스퀘어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단일 표본 카이스퀘어가 뭡니까? 자, 이렇게 동전의 앞뒤가 있는데 이렇게 앞뒤가 던졌을 때 나올 확률, 즉 수학적 확률과 실제로 던졌을 때 그 차이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차이가 표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표본 차이가 전체 모집단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단일 표본 카이스퀘어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변인을 만들고 앞면 뒷면 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전 던지는 걸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디 뭐 회사를 갔을 때.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카이스퀘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시면, 네, 뭐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아니면 국회의원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것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뭐 개념 확인도 했고, 개념적 정의도 받고, 조작적 정의도 받고, 측정 척도도 봤어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지금 보고서를 만들긴 했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선생님이 부산 외국어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자모비에다가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변수 만드는 건 하실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라고 치고요. 자, 명목 척도입니다. 그리고 닫고 나서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거꾸로 일단 입력을 해 볼까요? 60명한테 물어봤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네, 3번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9명만 표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1번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28명. 네.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는, 네, 아시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치면서 조금씩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2번 네, 후보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 2, 1, 2, 뭐 1, 2, 3 이렇게 쓰니까 이 후보들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이름도 이렇게 동전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보이죠? 자, 1번 후보의 이름은, 네, 뭐 실제 이름을 쓸게요. 이재명 후보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네. 네, 정치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홍준표, 네, 홍카콜라. 네, 3번은 네, 가상이니까 이효재를 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다 이렇게 바뀌죠. 네, 이름이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다시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퀘어 분석하는 건 진짜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어널라이시스를 누르시면, 자,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기술 통계예요. 여기는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자, 프리퀀시스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 자, 카이스퀘어가 보이시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인이 보이시죠? 이 요인에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넣을게요. 자, 넣으면 어때요? 28, 23, 9. 즉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28명, 선택한 사람은 28명,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23명, 그리고 이호지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9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학적 그 확률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서 살펴봐야 되나요? 왼쪽에 네, expected count 이게 뭐예요? 기대 빈도, 즉 수학적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밑에 수학적 확률이 나오는 거죠. 60명이었으니까 33, 33, 33%가 나와서 전부 다 합치면 99.99999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게 수학으로는 10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숫자도 60명 있으니까 원래라면 20, 20, 20이 나오는 게 수학적인 확률인 건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8표, 23표, 9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높고 홍준표가 두 번째고 이효재가 가장 낮더라. 자, 그러면 이 결과가
표본의 결과인 거죠. 60명에 대한 결과니까 전체 모집단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p 값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00783인데 자, 0.05보다 이게 크나요, 작나요? 0.05보다 소수점이 더 있죠. 그럼 0.05보다 작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95%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0.007이었죠. 0.007까지만 치겠습니다. 1-0.007은 99.3. 그럼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네, 99.3%, 즉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결과가 모집단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워드에다가 복사를 해야겠네요. 자, 라이트 클릭을 하시고요. 카피를 누르시고요. 제 워드가 어디로 갔죠? 네, 워드가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뭐 중간으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시고 네,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자, 카이스퀘어랑 DF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P만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해석을 밑에다가 적어주시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미리 만든 이 보고서를 가지고 별로 안 길죠? 굉장히 짧죠? 네,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쓰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표를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2022년에 내년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 선호도의 이론적 확률과 실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부산 외국어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다.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영어 여러분들의 한국어로 아무거나 해서 이제 알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후보 이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 득표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긴 당연히 확률이 되겠죠. 뭐 퍼센트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bserved가 실제로 관측된 거, 사람들이 득표를 하게 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로는 20%, 20%, 20%가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8표, 홍준표 후보가 23표, 이호재 후보가 9표가 나왔더라. 그리고 각각의 퍼센트는 47%, 38% 그리고 15% 이거 세 개 합치면 100%거든요. 이렇게 나왔더라. 그리고 이 결과는 0.007 그래서 95% 이상이다라고 이제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말로 했죠. 이 말로 한 거를 그냥 글로 쓰면 됩니다. 자, 볼게요.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네, 차이가 다 있었죠? 네. 자, 먼저 이론적 확률. 네, 제가 기대 빈도라고 옆에 썼어요. 자, 이론적 확률에서는 모든 후보의 선호도가 20표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분석을 돌려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8표를 받아서 가장 높았고 맞죠?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23표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호재 후보가 9표로 가장 낮은 득표를 하였다. 자, 분석 결과의 유의 확률. 자, 유의 확률 뭐라고요? 모집단에 이 결과가 적용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는 0.007 값이 나왔고요. 자,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99.3%예요. 그래서 모집단에 적용이 되는 기준인 95% 이상, 0.05보다 작은 수준에 부합한다. 라고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아까 여기 표 보시면은 여기는 0.05보다 작다라는 이 표시가 안 보이죠. 네, 이건 뭐냐면 그냥 95% 이상
모집단 적용 이렇게 이제 기준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이 표를 보는 사람들이 그럼 몇 %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을 그냥 P는 0.05보다 작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써준 거예요. 이 기준대로 우리가 볼 겁니다라고 써준 건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고서에서는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다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한 번 더 똑같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로 돌아가서 다시 어널라이즈 가시고요. 프리퀀시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요인에다가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넣으시고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런데 기대 빈도도 보시려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기대 빈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라이트 클릭하셔서 카피하셔서 네, 여기다가 붙여서 위에나 밑에 글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이제 교차 분석인데요. 자, 교차 분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다 사실은 카이스퀘어 분석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왜 교차 분석을 하느냐면요. 그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재명이 28, 홍준표가 23, 이호재가 9, 그럼 1, 2, 3.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떤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전략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재명이 가장 높으니까 우리가 이 1등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킬 건데? 잘. 그럼 이런 전략이 안 나오잖아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면요. 우리가 전략을 만들 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성별, 수입, 지역 같은 것들이 대통령 후보 선호도랑 과연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전략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교차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화요일에 배울 걸긴 하지만 간단하게 가설을 선생님이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성별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사람들의 성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쵸? 자, 성별은 제가 자, 7, 15, 5 이렇게 이렇게 21, 7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성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그 다음에 21과 7이었나요? 네. 하나, 둘, 셋. 자, 사실 쭉쭉쭉 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셔도 네,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만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여자가 7. 하나, 둘, 셋, 7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8, 15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홍준표를 지지를 한다고 했어요. 15. 둘, 셋, 넷, 다섯.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힘들어라. 또 있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8명. 한 명 더 해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죄송해요. 자, 이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4, 5로 가니까 4개를 찍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성별까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성별과 이 대통령 후보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 한 명만 봤으니까 이 어널라이즈에서 이쪽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변인이 2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면은 이 카이스퀘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 있는 independent samples 카이스퀘어를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쓰실 것 같은 경우에는 네.
outcomes, and outcomes를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네, independent sample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자. 자, 그러면 조금 더 칸이 많아졌는데 이 두 개는 안 써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위에 있는 두 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가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위에 넣을게요. 자, 위에 딱 넣으면 여기에 떠요. 가로에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별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컬럼즈에 넣게 되면 성별이 여기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성별이 남자, 여자인 거예요. 제가 이걸 남녀로 바꾸지 않았네요. 남녀 바꾸는 거 하고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텍스트 남자, 여기는 여자, 엔터. 그럼 남자, 여자 다 바뀌었죠? 여기도 남자, 여자가 다 바뀌었죠. 네. 자, 그러면은 남자가 이재명 후보 중에서는 28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남자는 21명, 여자는 7명이 지지를 한 거예요. 남자가 좀 더 많이 지지를 했죠. 자, 홍준표 후보를 봅시다. 23명이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8명, 여자가 15명이 득표를 지지를 했네요. 자, 이호재 후보는 9명 중에서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 둘 다 사실은 좀 미미하긴 하죠. 자,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사람 수는 60명. 그리고 남자는 33명, 여자는 27명이 응답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가 전체에 적용될 확률은 0.0127,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95%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워드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단순하게 1등, 2등, 3등까지만 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조금 더 올려서 같이 연결 지어 버리겠습니다. 뭐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서 하나하나 만드는 거 더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 후보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성별 정보를 획득하고, 자, 성별 정보, 남자, 여자 정보를 내가 얻었다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획득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이 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픽값만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교차 분석 결과 응답자 60명 중에 남자는 33명, 여자는 27명이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선호도와 관련해서 남자는 21명, 여자는 7명으로 남자들의 선택이 많았다. 그냥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거, 설명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 여자가 작다고 했죠?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겠죠. 왜냐면 남자는 이미 많으니까. 근데 여자는 적은데 조금만 더 전략을 개발하면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무모하게 다른 후보의 약점을 건드리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전략을 제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지지도가 1등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잘 안 한대요. 왜냐면 네거티브를 했다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맞고 자기가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잘 받아치고 또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을 정치권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1등이니까 28명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그 전략의 장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더 돈을 써서 여자들을 위한 정치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가상의 전략을 짠 거예요. 자, 그런데 홍준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홍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여자가 15표로
남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았다. 맞죠?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가 조금 적으니까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있는 여자들이 지금 적잖아요. 그 말은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빈약한 여성 지지율을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씨가 여자들에 대한 정책을 잘 못 만든다.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여성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어떻습니까? 지금 2등 딱 중간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호재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낮죠. 그럼 이 사람과 연합해서 표를 다 같이 합치는 것도 단일화 전략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반면에 이제 이호재 후보를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완전 엉망이네요. 그래서 4표, 5표. 그래서 이호재 후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부족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나요? 그만둘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근데 그만두더라도 잘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호재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요.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 즉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근데 연합을 하는데 그냥 연합을 합니까? 나 사퇴하고 내 표를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나에게 줘. 홍준표 씨, 내가 당신한테 갈 테니까 이 표 다 줄 테니까 대신에 나에게 좋은 거를 좀 줘.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만 추가가 됐을 뿐인데도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표를 해석하는 것까지는 그냥 이 표를 보고 읽으시면 되고요. 전략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이 조사 자체가 이 수업 자체가 그 컴퓨터 활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까지만 잘하면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전략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취업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만 하면 좀 모자라니까요, 여러분. 몇 개 정도 더 해봅시다. 교차 분석을. 자, 가설이 수익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와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따로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가설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도 여기서는 제가 더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성별이 아니죠. 수입이죠.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1이 고수입, 2가 중간 수입, 3번이 저수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볼게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어디 조사를 하시게 될 때 이렇게 마음대로 치면 안 되죠. 그건 조작이에요. 뭐 설문지 만드셔서 그 설문지의 결과대로 이렇게 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설문을 하시고 그 결과를 엑셀로 불러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명이니까 꽤 많네요. 다 돼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한 것도 이름을 정해줄게요. 텍스트를 해서 1은 고수입, 2는 중간 수입, 3은 저수입.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Analyze로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Frequencys로 가죠? 그리고 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밑으로 가셔야 돼요. 자, Independent Sample로 가셔서요. 자,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여기다 넣으시고 아까는 성별 넣었는데 이제 수입 넣을 거예요. 수입을 딱 넣으면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고수입인 사람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고수입은 20명, 중간 수입은 6명, 저수입은 2명. 그래서
고수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홍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고수입과 중간 수입에서 균등하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호재 후보도 마찬가지로 고수입과 중간 수입에서 균등하게 이호재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저수입인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럼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픽값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0.16721이 나왔죠. 자, 0.16721이 환산을 하면 몇 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0.16까지만 할게요. 1 빼기 0.16 하면요. 0.84예요. 그럼 84%라는 거죠. 아까 모집단에 적용될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9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84%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결과가요. 이 표본의 결과가요. 모집단에 적용될 확률이 84%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그냥 표본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유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 표본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표에만 근거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이왕한 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만들었는데 지역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다가 지역 하고요. 구로 할게요. 자, 금정구, 뭐 동래구 이런 식으로요. 쭉쭉 깔고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 3개만 지역구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60개를 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름도 정해주면 좋겠네요.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금정구. 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금정구. 그럼 동래구. 제가 사는 동래구. 또 뭐 진구.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렇게 다 바뀌었죠. 자, 이걸 가지고 프리퀀시로 들어가셔서 자, 인디펜던트예요. 들어가셔서 대통령 후보를 위에다가 놓고 밑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역을 밑에다가 넣으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8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금정구가 21, 동래구가 7명, 진구는 아무도 없었다. 자, 홍준표는 동래구에서 가장 많았고 진구, 금정구가 있었다. 자, 이효재는 네, 441 어떻게든 성공하기 어렵네요. 자,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일단 진구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겠네요. 그 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럼 진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짜야 되잖아요. 그쵸? 자,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뭐 진구랑 동래구도 좋지만 확실히 이제 금정구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진구 쪽으로 더 이제 근데 진구도 한 명밖에 없네요. 자, 동래구 쪽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그런 전략들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0.05보다 작은 결과이기 때문에 99% 이상으로 모집단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이고 이 외에도 또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겠네요. 자,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빼고요. 지역도 빼고요. 자, 성별을 넣고요. 수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도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성별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남자는 고수입이 25명, 중간 수입이 5명, 저수입이 5명으로 고수입이 가장 많았고요. 여자는 고수입과 저수입은 뭐 8, 5인데 중간 수입이 14, 즉
보통은 중간 수입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여성들의 임금을 좀 더 올리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것을 제시를 해서 뭐 여자들의 어떤 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는 0.05보다 작으니까 네, 이렇게 그 전체 모집단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인이 두 개만 되어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내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짜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은 전략을 짜는 수업이 아닌 거죠. 전략 짜는 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분석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퀘어입니다. 네,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네, 표본을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퀀시 들어가셔서 위쪽에 아웃컴즈를 누르시고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누르시면 네,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 빈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을 조사를 하실 거면은 프리퀀시 들어가셔서 인디펜던트 샘플 들어가시고 대통령 선거 누르시고 네, 성별 들어갈게요. 성별로 하시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랑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이거는 과제가 없어요. 이 다음 분석부터 이제 과제가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좀 더 이 추리 통계의 개념을 잘 익힌다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화요일에 만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되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꼭 해 주십시오. 질문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